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윤석열의 검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세월호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인가요? 윤석열의 검찰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선, 대선까지 윤석열 총장이 언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사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인물이 온다 해도 저는 검찰을 끝까지 주시해야 된다. 끝까지 개혁해야 된다. 개혁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최근 보이는 행보와 관련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몇 달 전에 윤석열의 검찰에서 세월호 관련한 특별수사단을 꾸렸죠.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 해경 간부들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 이들 모두에 대한 불구속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조치,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면서 어제 겨우 관련자 한 명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청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 세력들이 그대로 이 법조계, 사법계에 남아서 이 간부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속 조치도 거부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구속 판결이 났는데 오늘은 이제 사법부보다는 지금 검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걸로요. 하는 시간이니까요. 검찰이 왜 세월호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검찰이 세월호 수사에 열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유 저는 3가지라고 좀 정리했는데요. 자,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감, 비난, 비판 이런 여론이 엄청났죠. 특히 작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 지지자 여부를 떠나서 검찰개혁의 촛불을 수백만 명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낙마를 하고 추미애 장관이 새롭게 들어오고 나서도 여전히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한 집안을 탈탈 터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던 그 시기에 검찰은 갑자기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세월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월호 수사를 하게 된 이유,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용이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세월호 조사를 하는 기조, 논조를 보면 결국은 세월호 참사가 인위적인 참사, 학살이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의혹을 벗겨내기 위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이 세월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것입니다. 해경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결국은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구조 임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기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기본 본질을 구조 미흡 이런 걸로 몰아가기 위한 본질 흐리기용으로 세월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3번째는 황교안에 대한 구속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죠.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그런 범죄 행위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조위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 이런 것들을 검찰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월호 수사를 직접 관할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검찰,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문재인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의 검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0.0001%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거의 뭐 두 개 공화국이 붙는 것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문재인에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맞먹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사권자에 대해서 대등하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에 의해서 임명받은 검찰이 공격하는 이 모양새가 굉장히 기괴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과될 수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국민 여론이 이 개혁을 밀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세월호 수사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자기의 계획이 있겠죠. 근데 압도적 국민 여론이 이걸 넘어서서 윤석열이 스스로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황교안을 비롯한 이 수구 적폐 세력들의 목을 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자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 여론의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 기조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몇 차례 좀 방송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도 한 3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꾸려진 특검. 예를 들면 우리 민변의 변호사분들, 그리고 법조계 인사분들, 법학자분들, 진보적인 법학자들로 구성된 특검, 혹은 지금 현재의 특조위가 철저하게 진상규명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법적인 권한도 줘야 되고 기간 연장을 비롯한 무슨 개정자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주체들이 이 진상규명 사업의 주체가 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진상규명의 어떻게 보면 조건일 수 있겠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정을 지금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조위도 지금 못했죠. 권한도 없었죠. 박근혜가 방해했고 자한당이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에 대해서 해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어떤 것도 지금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상규명 주체는 국정원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국정원의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해군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군도 여전히 지금 해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정원과 해군도 조사 대상에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해군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초기기 영상에서 드러난 의문의 영상들, 의문의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군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특검이나 특조위가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이제 벌써 6년이 됐네요. 진상규명이 단순하게 안전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 지금 검찰이 난리칠 수 있는 이 구조, 사회적 구조, 자한당이 저렇게 난리칠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 전광훈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목사가 난리칠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의 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상규명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우리가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과 세월호를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